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나는 사후 세계를 믿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의식을 만든다고 믿으며 환자들을 수술해온 의사였다. 임사 체험 이전의 나였다면 지금의 나 같은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이다. 내가 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건 종교적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과학적 상식이 통째로 무너지는 실체를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4. 나의 임사체험은 실제 외부 정보와 일치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임사체험 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누나, 그는 입양아였고 생부모 쪽 누나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친누나를 만났다. 나중에 친가족의 사진을 확인했을 때 체험 속 인물이 친누나와 완벽히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뇌의 조작으로는 불가능한 객관적 정보를 습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5. 나는 과학의 오만함에 대해 비판한다라고 했습니다. 뉴턴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에 의해 보완되었던 현재의 뇌과학도 의식이라는 더 큰 실체, 리얼리티를 수용하는 확장된 과학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 경험은 그 전환점을 알리는 데이터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정관념 때문에 눈앞의 증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주류 과학계를 역으로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알렉산더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이론, 올크 OR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의 의식은 내가 만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적합한 과학적 이론은 조화 객관화는 올크 OR 이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화 객관화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화 객관화는 이론이란 영국의 수리물리학자 로즈 펜로스의 객관화는 오브젝티브 리덕션 OR 이론과 미국의 마취과의사 슈튜어트 하메로프의 미세 소관 양자 계산 이론을 합친 이론입니다. 먼저 펜로스의 OR 이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펜로스는 양자 역학을 의식의 설명 도구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 밑바닥에는 항상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우주 공간은 우주 정보로 충만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우주 정보를 양자 중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주 정보, 즉 양자 중첩은 관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라고 하였습니다. 이 우주 정보는 전의식, 프리콘셔스니스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우주 정보, 즉 전의식 혹은 양자 중첩은 중력, 여기서 중력은 물리적 중력이
아닌 우주 정보의 밀집을 의미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붕괴 혹은 환원이 일어나는데 이때 원시의식 프로토 콘셔스니스가 생성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의식이 붕괴에 의하여 원시 의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주 정보가 붕괴에 의해서 원시 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 공간의 우주 정보가 붕괴하여 원시 의식이 되는 현상을 펜로스는 객관적 붕괴라는 의미에서 객관 환원, Objective Reduction, OR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펜로스의 중심 사상인 우주 정보 이론은 아직은 증명됐다고 말할 수 없으나 과거에는 철학의 영역이었던 이 질문이 이제는 입자 가속기, 양자 컴퓨터, 초정밀 초음파 장비 등을 통해 측정 가능한 수치로 변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정보는 막연한 철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펜로스는 이러한 OR 현상이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인간의 의식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펜로스가 자신의 이론을 발표할 당시에는 인간의 뇌에서 양자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OR 이론을 폐기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1992년 미국의 마취과 의사 헤머로프로부터 신경세포의 미세소관 마이크로 튜브에서 양자 현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공동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헤머로프의 이론을 미세소관 양자 계산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론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헤머로프는 의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의식에 관한 지식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식을 제대로 탐구하기 위하여 마취과 전문의 과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전신 마취제가 어떻게 의식을 잃게 하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취제가 뇌세포의 구조물인 미세소관, 이게 미세소관인데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튜브린, 이게 튜브린입니다. 튜브린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튜브린과 의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튜브린이라는 고분자에서 양자 구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튜브린의 양자 구조가 곧 의식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머로프의 이론이 발표되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뇌라는 습하고 36.5도라는 체온에서 양자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헤머로프의 이론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튜브린이라는 고분자에서 양자 구조가 실험적으로 증명되었고 또 양자 생물학 분야에서 거시적 양자 현상을 많이 발표하면서 헤므로프의 이론이 상당히 인정을 받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헤므로프는 튜브린에서 의식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의식의 주관적 경험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펜로스의 황제의 새마음이라는 책을 읽고 자신의 이론에서 부족한 부분을 펜로스의 이론으로 보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펜로스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결국 두 사람은 공동 연구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이론이 조화 객관하는 올크-OR 이론입니다. 조화 객관하는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뇌의 미세 속안에는 헤므로프가 주장하는 양자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는 펜로스가 주장하는 양자 구조, 우주정보 전이식 양자 중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 속안의 양자 구조는 우주 공간의 양자 구조를 공명에 의하여 미세 속안으로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미세 속안에는 본래의 양자 구조와 우주 공간으로부터 유입된 양자 구조가 공존하게 됩니다. 즉 미세 속안에는 미세 속안의 양자 구조와 우주의 양자 구조가 공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계속하겠습니다.